네. 다음으로 1934년도에 발행된 간편 조선 요리 제법입니다. 이것은 이성만이 지었는데 아까 방신영의 조카라고 했잖아요. 예, 방신영이 퇴임 후에 이성만 이제 큰 언니의 자식인 이성만의 집에서 말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모의 그 저서를 조금 줄여서 조선 요리법의 대중 보급의 목적을 두고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요 책의 이제 특징은 요리법 가운데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 등 당시에 그 조선이 받아들인 그 음식 문화 가운데 일식, 중식, 서양식의 조리법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년도에 조선요리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지은이는 미상인데 사람의 수에 따라 재료의 분량을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가 5명일 때, 뭐 요즘에 혼밥 많이 하는데 혼자일 때, 그 다음에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며느리 다 합쳐서 식구가 한 30명일 때, 그때 완전 단체 급식이잖아요. 이럴 때 재료 및 분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수에 따른 재료와 분량을 표기했어요. 누군지 알 수 없으나 굉장히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한 거죠. 다음으로 1935년도에 일일 활용 신영양요리법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또 아까 그 간편 조선요리제법을 쓴 이성만이에요. 이 사람은 영양학 연구의 필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영양 지식의 중요성을 매우 피력합니다. 그리고 월별 일일 권장 식단을 제시해요. 재밌는 게 그 일일 그 식탁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메뉴를 정해서 그 이렇게 월별로 또 요일별로 정월 식탁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그 메뉴를 정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급식 메뉴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 받아봤잖아요. 그것을 이제 점심만 보통 하는데 이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게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계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아주 그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영양학 연구의 필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영양 지식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전체 7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게 영양 문제에 대하여라고 그 6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6년도에 사계의 조선 요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지은이가 영목 상점이에요. 근데 무슨 상점이 이 책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영목 상점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역시나 일제의 뭔가 아주 그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조선 음식 조리법을 기준 명수에 따라서 분량을 맞춰서 제시를 해요. 그런데 거기 끝에마다 아지노모도라는 것을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러면서 뭐 절대로 그 아지노모도가 너무나 중요한 음식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미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각종 MSG를 말해요. 근데 그 전까지 조선인들은 아주 순수한 자연의 맛을 즐겼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이제 조선에 이 아지노모도를 팔려고 이 사계의 조선 요리라는 책을 만들면서 영목상점이라는 곳에서 아지노모도를 넣으면 모든 게 다 맛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편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이것만 넣으면 다 맛있다.
그러면서 뭐 안 넣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수박 화채에도 아지노모토를 넣으면 맛있다. 또 뭐 과편을 만드는데 앵두편을 만들어도 아지노모토를 넣으면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시고 있죠. 그래서 그 아지노모토의 그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서양 요리법도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 책의 그 원본을 찾아보니까 요런 이미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도에 조선요리법, 조자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대 앞에 호원당이라는 그 떡집이 있어요. 그 호원당이 그 조자오 선생님의 호예요. 그래서 그 조선의 정통 방가 음식을 방대하게 조사해서 집성했는데 상차림, 손님 접대 등 모든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굉장히 당대에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그 동아일보 기사의 칼럼식으로 칼럼은 아니지만 이제 요리법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꾸준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중에 대표적인 조선 요리 몇 가지. 그래서 이제 뭐 그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주니까 우리가 옷도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의 인물은 아주 조선의 그 순종적인 여인이에요. 머리에 쪽을 찌고 긴 치마를 쳐매고 앉아서 막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보세요. 막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치마를 샤넬 라인 거의 무릎 라인까지 잘라 입었죠. 머리는 쇼카트예요. 그러면서 주부의 자랑이 되는 여름철 조선 요리. 자, 이런 사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런 음식과 이런 옷을 여인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복을 지금 안 입어서 그렇지 계속 입었다면 한복의 스커트의 길이가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몰라요. 옷은 유행이고 유행은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르겠다. 한복 치마 잘라라. 그럼 자르는 거죠. 우리가 조선의 그 저고리가 짧아지는 거 봤죠. 최고 14cm까지도 짧은 저고리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 치마를 입었다면 어쩌면 더 짧은 치마가 유물로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역사가 그냥 그 상태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한복을 생활복으로 입지 않죠. 그러니까 전통을 그냥 계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다양한 한복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 그거는 패션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패션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르는 민중이 있고 그 민중은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누가 입어라. 돈 줄 테니까 입어라. 그래서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음식과 함께 복식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40년도에 요리학, 조선 요리학이라는 책을 홍선표라는 인물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이제 다른 거는 비슷하고 음식의 유래 등에 대해서도 서술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손정규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물은 이 조금 다뤄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경성 여자 고등 보통 학교를 나오고 일본에서 유학해서 또 굉장히 그 명문 그 사범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도쿄 여자 사범고등학교, 도쿄 여자 고등사범학교. 그래서 엘리트 의식이 대단한 그런 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교인 경기여고에서 근무하면서 조선 요리라는 책을 일본어로 간행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이 다시 1948년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우리 음식이라고 출간이 됩니다. 5인분 기준으로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조선 요리라는 책은 일본어판인데 이 손정규라는 인물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림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묘사해서 그 사물의 실체를 더 가까이 묘사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이 요리책에 다 그림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제 그 또 이제 식기 같은 것도 다 사진으로 묘사하고 있고 해서 조선의 요리법을 설명과 함께 그림으로 함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 쓴 것은 왼쪽은 일본어로 된 조선 요리 책에 있는 화전 만드는 법이고 오른쪽은 한국어로 출간된 우리 음식에 나오는 화전 만드는 방법입니다.